안녕하세요. SF판타지 소관관장 전홍식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드렸습니다. 슈퍼히어로 중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가장 처음에 등장하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 그 슈퍼맨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세 작품에 대해서 소개드렸어요. 슈퍼맨 레드선, 슈퍼맨이 아닌 악당이 주역인 루터, 그리고 또 하나는 슈퍼맨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슈퍼맨하고는 관련이 없는, 정확히 말하면 크립토 행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슈퍼맨 시크릿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그래서 슈퍼맨 시크릿 아이덴티티가 참 특이한데, 왜 그러면 주인공이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실상 슈퍼맨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먹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정부에게 쫓기도 하고 말이죠. 자, 만약 우리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져줍니다. 그 중에 하나 시사점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 힘은 누군가가 이용해 먹고 싶은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힘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여기서 또 다른 힘에 관련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로 청소년이 힘을 얻은 작품, 점퍼입니다. 점퍼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2편, 3편에 아나킨 스카이워커 역할로 나왔던 헤이든 크리스텐슨, 그 사람이 주연을 맡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가 그렇게 좋은 작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좀 별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 여기서 다릅니다. 이 작품 점퍼 소설은 영화하고는 확실하게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게 차원이 다릅니다. 왜 영화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에서는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동 능력자를 노리는 팔라딘이라는 조직이 등장합니다. 그 팔라딘이라는 조직하고 싸우는 게 중점을 이루고 있고,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 그게 도리어 이야기의 핵심을 좀 흐트렸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순간이동 능력을 가졌을 때 그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인데, 순간이동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주인공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냥 그걸 이용해서 마음껏 즐기기만 하죠. 예, 그런 얘기도 나름대로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야기 흐름도 좀 엉망이었지만, 뭐랄까, 주인공의 연기 자체도 별로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인공이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이라던가, 솔직히 말해서 그 팔라딘이라는 조직이 훨씬 더 당위성이 있어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자, 그에 반해서 이 소설 점퍼, 사실은 이게 원작인데요. 원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화하고는 공통점이, 관련점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요, 주인공이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이 데이비드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영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팔라딘이라는 조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순간이동 능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 겪게 되는 주인공 자신의 마음의 성장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자, 이 주인공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점퍼라는 작품은 총 3권 현재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로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나온 건 요거밖에 없고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3권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2권만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1권하고 2권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주인공이 10대 시절, 18살 시절, 요거는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서예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좀 희한해요. 여기 보면 그리핀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점퍼를 보신 분이라면, 그 중간에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그 중간에 그리핀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캐릭터는요, 주인공과는 달리
점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점프 능력에 굉장히 능숙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주인공의 중간에 보면 주인공이 당하기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캐릭터는 점프 능력을 활용하지만 주인공과는 달리 거의 혼자 떨어져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팔라딘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바로 이 작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핀이라는 캐릭터가 어째서 그런 식으로 어두운 캐릭터가 됐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 작품은 영화 점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물론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지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좀 어두운 내용이거든요. 처음부터 주인공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공 때문에 죽고, 정확히 말하면 팔라딘 때문에 죽고, 그리고 주인공은 계속 팔라딘에게 쫓겨다녀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그런 느낌에 벌쳐집니다. 참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암울하면서도 참 쓸쓸한 작품이에요. 그리핀이라는 캐릭터가 왜 그렇게 사람들 믿을 수 없게 되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희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참 끝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감정이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물론 재밌어요. 굉장히 쉽게 읽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보고 싶다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은 바로 이 첫 번째 작품인 점퍼 순간이동을 권합니다. 점퍼 순간이동은 주인공이 어느 순간 갑자기 순간이동 능력에 눈을 떠오면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의 아버지는요, 가정폭력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가정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어디선가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순간 정말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어딘가로 넘어가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바로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주인공은요,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점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거나 아니면 한번 사진으로라도 본 장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되고, 영화에서처럼 은행에 들어가서 훔쳐내가지고, 돈을 훔쳐내가지고, 흥청망청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한편 아직도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18살의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약도 많이 있어요. 신분적인 제약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에게 놓인 청소년으로서의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중간에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이제 헤어져 있었는데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중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주인공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정체가 노출되면서 경부에 쫓기기도 하죠. 자, 그러한 식으로 주인공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주인공을 노리는 그런 존재보다는요, 그리고 주인공이 싸워야 될 그런 존재보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상황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외로워지는 상황 말이에요. 누군가를 사귀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싶지만 자신의 정체는 드러낼 수 없는 상황,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야말로 10대 청소년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스파이더맨을 보는 것처럼 흥미롭게 볼 수 있어요. 스파이더맨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자, 한편 주인공은 10대 청소년이지만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얻게 되고, 물론 완벽하게 평범한 삶은 아니에요. 첩보원으로서 활동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 평범한 삶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인공도 결국엔 성장하기 마련이죠. 소년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성장한 소년으로서의 주인공이 이야기를 겪게 되는 상황. 바로 이 3권. 리플렉스에서는 바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18세의 소년이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30대의 어른이고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평범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부하고 손을 잡고서 정부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인지를 구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활약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출되게 돼요. 자, 그리고 주인공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되는가 해서 고민하기도 하죠. 지금 아직도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의 정체가 노출되고 주인공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악용하려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납치당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순간이동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인공의 힘을 이용하려는 그런 자들의 음모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죠. 자, 재밌는 것은 여기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활약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공의 아내인 밀리입니다. 1편에서 주인공하고 사귀었던 인물이고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돼서 한 아이의 어머니예요. 자, 그 상황에서 밀리는 자기 자신이 남편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주인공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됐지만 자기 아내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1편이 청소년의 성장 이야기였다면 2편은 액션 스릴러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조직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세 작품이 참 흥미롭게 그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굉장히 암울하면서도 좀 슈퍼히어로로서의 그러한 고뇌를 잘 보고 싶다면 바로 이 작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슈퍼히어로도 나오지만 그 슈퍼히어로를 상대하기 위한 악역들의 등장으로서 이야기가 더욱더 흥미롭게 보여져요. 하지만 슈퍼히어로의 힘을 얻었을 때 그 얻은 사람들의 고뇌, 자, 얻은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바로 이 작품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슈퍼히어로로서 이제는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극복하는 이야기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재밌게 즐겁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 권에 걸쳐서 각기 다른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점퍼 시리즈. 안타깝게도 이 시리즈는 현재 절판됐어요. 하지만 중고책으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알라딘 같은 데 보시면 중고로 되게 싸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물론 저희 도서관에 오시면 이 세 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리플렉스 뒤에도 점퍼의 얘기는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자녀의 이야기들로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없다는 건 좀 아쉬워요. 아직 번역되지 않았고 아마도 번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판매율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SF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드리자면 이 작품은 하드 SF 작품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라이트 노벨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이동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순간이동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식의 연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과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이 세 권 순간이동, 그리고 그리핀 이야기, 그리고 여기 리플렉스 한 번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